안녕하세요. 저는 72세 김미려입니다. 저는 재작년까지 일했어요. 그동안 바쁘게 살다 보니 여행은 자식들이 어렸을 때 말고는 가본 적이 없네요. 40년 넘게 한가게에서 장사하다가 은퇴했어요. 주말에도 매일 일해야 했고 휴가는 꿈도 못 꿨어요.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가끔 가족여행을 다녀왔지만 그것도 길어야 당일치기였죠. 은퇴 후에야 비로소 여유가 생겼어요. 그동안 미뤄뒀던 여행을 다녀볼까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여행이라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어떤 곳으로 가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여행 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년 여름 큰아들이 제안했어요. 어머니, 우리 모두 함께 강원도 여행 다녀오면 어떨까요? 처음엔 정말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라 얼마나 설렜던지 몰라요. 그날 저녁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옷가지며 약이며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챙겼죠. 드디어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잠도 설쳤답니다. 여행 당일 아침 일찍 자식들이 절 데리러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손주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여행 가요. 하고 외치는 그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절로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차에 올라타면서 이번 여행은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죠. 드디어 나도 여행을 간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여행이 시작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정이 너무 빡빡했어요. 아침 일찍 설악산 등반, 점심 후 속초 해변, 저녁엔 정동진 일출 구경. 이 나이에 그렇게 움직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처음엔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죠. 설악산에 도착하자마자 자식들은 신이 나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천천히 오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큰아들이 말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저도 따라 올랐지만 얼마 가지 못해 숨이 가빠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잠깐 쉬어갈까? 저는 겨우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한참 앞서가고 있었죠. 할머니, 빨리 와요. 저기 정상이 보여요. 손주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그 순간 제 나이를 실감했답니다. 중간에 쉬어가자고 했지만 자식들은 정상을 보겠다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결국 저는 중간 지점에서 혼자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죠. 내가 왜 이 여행을 왔을까? 점심 식사 후 속초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모래사장을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큰 문제는 화장실이었어요. 해변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너무 지저분해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었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둘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싶구나. 저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사실 화장실이 급했어요. 결국 근처 카페에 들어가 음료를 시켜 화장실을 사용했죠. 그때 느낀 불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저녁에는 정동진으로 향했습니다. 일출을 보기 위해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내일 아침 4시에 출발해요. 일출이 정말 아름답대요. 막내딸이 신나서 말했죠. 하지만 저는 첫날부터 너무 지쳐서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하구나. 나는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제 말에 자식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들의 실망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죠. 결국 자식들은 저를 숙소에 두고 그들끼리 일출을 보러 갔어요. 혼자 남은 숙소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가족여행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답니다. 이렇게 여행 첫날부터 저는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죠. 가족여행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요. 특히 나이 든 부모와 젊은 자식들의 체력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답니다. 둘째 날도 비슷했어요. 아침부터 남이섬으로 향했는데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멀미가 나서 고생했답니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워서 눈을 감고 있어야 했죠. 엄마, 괜찮으세요? 딸이 걱정스레 물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남이섬에 도착해서도 멀미 때문에 한동안 벤치에 앉아 쉬어야 했어요. 가족들은 저를 걱정하면서도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죠. 저도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내가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으로는 닭갈비를 먹었는데 너무 맵고 자극적이어서 위장이 쓰렸어요. 하지만 모두가 맛있게 먹는 모습에 저만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죠.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한 입 더 드세요. 둘째 아들이 권했지만 저는 겨우 한두 입 먹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오후에는 강릉 경포대로 갔어요. 날씨가 무척 더워서 힘들었지만 손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더라고요. 할머니 저기 봐요. 연꽃이 피었어요. 손주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잠시 피로를 잊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웃음도 잠시 걷는 내내 무릎이 아파서 괴로웠답니다. 마지막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마치 누군가가 밤새 저를 두들긴 것 같았죠. 하지만 자식들과 손주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 지었죠. 힘들어도 괜찮아. 가족들이 행복하니까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두들 즐거웠다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추억 만들었죠? 큰아들이 물었을 때 저도 겉으로는 즐거웠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시는 이런 여행은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답니다. 그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가족들의 즐거움을 망치고 싶지 않아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안타까웠죠.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생각했어요. 역시 나이 들면 조용히 쉬는 게 최고야. 익숙한 내 방을 보니 안도감이 들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자식들이 좋은 마음으로 계획한 여행인데 제가 즐겁지 않아 하는 것 같아 죄송했거든요. 그날 밤 평소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런 여행 제안이 또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거절하자니
가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 같고 같이 가자니 제 건강이 걱정되고 그 고민 속에서 뒤척이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첫 번째 가족여행은 끝이 났어요. 가족들에게는 좋은 추억이 되었겠지만 저에게는 힘든 경험이었답니다. 첫 번째 여행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엔 달라질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번엔 제주도 여행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부터가 저에겐 큰 도전이었어요. 이착륙 때마다 귀가 먹먹하고 어지러웠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딸아이가 물었죠. 그럼 걱정 말거라. 저는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번에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고 이륙할 때 갑자기 귀가 먹먹해지고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손주들은 신나서 창밖을 구경하는데 저는 눈을 꼭 감고 있었죠. 스튜어디스가 다가와 괜찮으세요? 물었을 때 겨우 고개만 끄덕였답니다. 비행 중에도 계속 불편했어요. 좁은 좌석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고 어지러웠어요. 어머니 물 좀 드세요. 착륙할 때는 더 힘들었어요.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나고 머리가 아파왔죠. 어머니, 이제 곧 도착해요. 조금만 참으세요. 큰아들이 위로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강한 바람이 불어 모자가 날아갈 뻔했죠. 제주도의 유명한 바람을 실감했답니다. 어머니, 우리 숙소부터 가볼까요? 둘째 아들이 제안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솔직히 그때는 그냥 누워서 쉬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식들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니 그럴 수도 없었죠. 숙소로 가는 길에 자식들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우리 내일은 올레길 가보자. 아니야, 맛집 투어를 해야지. 서핑도 해봐야 해.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내가 과연 저 일정을 따라갈 수 있을까?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여행도 강원도처럼 될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죠. 하지만 그때는 아직 희망이 있었어요. 아니야, 이번엔 다를 거야. 우리 가족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을 위해 기도했어요. 제발 내일은 좋은 날이 되기를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여행이 저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 될지. 첫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모두들 설레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올레길이 정말 아름답대요. 큰 며느리가 환한 미소로 말했어요. 그래, 기대되는구나. 저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출발하기 전 큰아들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어머니, 걷기 힘들면 꼭 말씀해 주세요. 중간에 쉬어가면서 천천히 가요.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올레길에 도착하자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푸른 바다와 녹색 들판, 돌담길이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멋졌죠. 처음엔 천천히 걸으며 경치를 감상했어요. 어머니 저기 보세요. 저 바다 색깔이 정말 예뻐요. 큰 며느리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에메랄드빛 바다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구나. 저도 감탄사를 내뱉었죠.
하지만 1시간쯤 지나자 무릎에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참을만 했지만 점점 심해졌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큰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가보자. 저는 애써 미소 지었죠. 하지만 30분 후 더 이상 걷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어요. 결국 멈춰섰죠. 미안하구나. 나는 좀 쉬어야겠어. 저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여기 벤치에서 쉬세요. 큰 며느리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벤치에 앉아 쉬는 동안 가족들은 주변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내가 족속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머니, 더 가실 수 있겠어요? 30분 정도 쉰 후 큰아들이 물었어요. 글쎄,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너희끼리 더 구경하고 와라. 저는 결심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긴 좀. 큰 며느리가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 여기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으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어서 다녀오렴. 저는 그들을 안심시켰죠. 결국 가족들은 더 앞으로 가기로 했고 저는 벤치에 혼자 남았어요. 그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한숨이 나왔죠. 혼자 앉아 있는 동안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들면 이렇게 되는구나. 가족여행인데 함께 즐기지 못해 미안하다. 등등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1시간 후 가족들이 돌아왔어요. 그들의 얼굴엔 즐거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죠. 어머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근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큰 며느리가 말했어요. 다행이구나. 너희가 즐거웠다니 나도 기쁘다. 저는 애써 미소 지었죠. 숙소로 돌아가는 길, 무릎 통증은 더 심해졌어요. 걸음을 뗄 때마다 아팠죠. 하지만 가족들에게 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참았어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었죠.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큰아들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괜찮아.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저는 그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많이 아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계속 숙소에만 있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가족들이 즐거워하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잠이 들었지만 무릎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답니다. 이번 여행이 저에게는 생각보다 더 큰 도전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둘째 날, 둘째가 제주 맛집 투어를 제안했어요. 어머니, 제주 흑돼지랑 해산물 먹으러 가요. 제가 좋은 곳을 알아뒀어요. 그래. 어떤 곳인데? 저도 관심이 생겼죠. 해안가에 있는 식당인데 바다를 보면서 신선한 흑돼지를 먹을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무릎이 아팠지만 자식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동의했어요. 그래, 가보자꾸나. 나도 제주 흑돼지가 궁금하구나. 식당에 도착하니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어 숨이 가빴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둘째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괜찮아. 이제 앉으니 좀 나아지는구나. 주문한 흑돼지가 나왔을 때 모두들 환호성을 질렀어요. 하지만 제 앞에 놓인 고기를 보니 90% 이상이 비계뿐이었죠.
어머니,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둘째가 신나서 말했어요. 저는 한 입 먹어봤지만 기름진 맛에 속이 거북해졌어요. 더 이상 먹기 힘들었죠. 어머니, 맛이 어떠세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그래, 맛있구나.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자식들의 즐거운 모습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먹지 못하는 저를 보고 둘째가 눈치를 챘어요. 어머니, 입맛에 안 맞으세요? 다른 걸 시켜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단다. 너희들 맛있게 먹으렴. 결국 저는 밥과 국으로 식사를 대신했어요. 자식들이 즐겁게 먹는 모습을 보며 나만 즐기지 못해 아쉽지만 그래도 함께 있어 좋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셋째 날 딸이 서핑을 하러 가자고 했죠. 저희랑 해변에 가요. 서핑은 안 하셔도 돼요. 해변에서 구경이라도 하세요. 맞아요. 바다 구경하면서 시원한 바닷바람 쐬면 좋잖아요. 첫째도 거들었죠. 잠시 망설였어요. 바다를 보고 싶긴 했거든요. 하지만 강한 햇볕과 모래바람이 걱정돼서 또 거절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고맙다, 얘들아. 하지만 나는 피부가 약해서 햇볕을 많이 받으면 안 돼. 너희끼리 재미있게 놀다 오렴. 저희 때문에 계속 혼자 계시게 해서 죄송해요. 딸아이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가 즐겁게 노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그렇게 또다시 혼자 남겨졌어요. 숙소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낯선 환경에서의 적적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내가 왜 이 여행에 왔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가끔 자식들이 전화를 걸어와 근황을 물었어요. 어머니, 잘 쉬고 계세요? 하지만 저는 그저 그래, 잘 쉬고 있다. 라고만 대답했죠. 제 마음속 쓸쓸함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들의 즐거운 여행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날부터는 정말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무릎 통증에 허리까지 아파오기 시작했거든요. 거기다 제주도의 강한 바람과 습한 날씨는 제 관절염을 더 심하게 만들었어요.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어가며 겨우 버텼답니다.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구나 하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번 여행이 나에겐 너무 힘들었구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집에 도착해서야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이번 여행이 나에겐 너무 힘들었단다. 너희와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고 몸도 아프고. 자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저희가 몰라봐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어머니 건강을 더 생각하겠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 가족과의 여행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자식들에게 말해야 할지, 그게 제 앞으로의 숙제가 될 것 같아요. 세 번째야말로 잘 될 거예요, 어머니. 자식들의 말에 또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엔 부산 여행이었죠. 지난 2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엔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설렘과 동시에 불안함도 느꼈답니다. 이번엔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걱정이 떠나지 않았어요. 지난 여행들의 힘들었던 기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자식들은 신이 나서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설렘과 기대가 느껴졌죠. 저도 그 모습을 보며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의 뜨거운 모래사장, 복잡한 자갈치 시장, 가파른 감천문화마을. 모두 저에겐 힘든 장소였어요. 첫날, 우리는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향했어요. 손주들은 신나서 달려갔지만 저는 그 뜨거운 모래를 밟는 순간 발바닥이 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기 파라솔 아래로 가세요. 큰 며느리가 걱정스레 말했죠. 결국 저는 그늘 아래 앉아 멀리서 가족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으니 마음은 편안해졌지만 가족들과 함께 즐기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손주들이 모래성을 만들고 자식들이 해변을 거닐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나도 저렇게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둘째 날은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비집고 지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죠. 사람들에게 밀리고 부딪히면서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어요. 어머니, 제 팔을 잡으세요. 첫째가 도와주려 했지만 그래도 불안하고 피곤했답니다. 게다가 생선 비린내와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두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괜찮으세요? 딸아이가 물었을 때 저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빨리 숙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자식들은 신선한 해산물을 구경하며 즐거워했지만 저에겐 그저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들의 즐거운 모습을 망치고 싶지 않아 참았지만 점점 더 지쳐갔죠. 셋째 날 감천문화마을로 향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집들이 예쁘다고 들었지만 가파른 언덕길은 저에겐 너무 큰 도전이었어요.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가빠졌고 무릎은 아파오기 시작했죠. 어머니,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둘째 아들이 걱정스레 말했어요.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며 겨우 정상까지 올라갔답니다. 경치는 아름다웠지만 그 순간 느낀 피로감과 통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정상에 도착해서 부산 전경을 내려다보며 잠시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와야 했죠.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무릎이 아파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답니다. 숙소로 돌아와 쉬고 있을 때 자식들이 모여 앉아 내일 일정을 의논하더라고요. 태종대도 가보고 광안대교도 보러 가요. 하는 말들이 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죠.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말이에요. 얘들아, 제가 입을 열자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나는 내일부터 숙소에서 쉬마. 너희끼리 다녀오렴. 자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리하셨나요? 저는 그제서야 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지난 며칠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런 여행이 제게는 얼마나 버거운지를 말이에요. 자식들은 미안해하며 저를 걱정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의 표정도 보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몸 상태를 더 생각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큰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란다.
내가 나이 들어서 그렇지. 저는 그들을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남은 이틀 동안 저는 숙소에서 조용히 쉬었어요. TV도 보고 창밖 풍경도 구경하며 나름의 휴식을 취했죠. 가끔 자식들이 돌아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걸 들으며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여행에서 소외된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나도 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아팠죠. 부산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여행의 방식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앞으로 제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 같아요. 3번의 가족여행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식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저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요. 물론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생활 리듬과 취향이 너무 다르더군요. 젊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따라가기엔 제가 너무 늙었나 봅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여행들을 돌이켜보았죠. 강원도의 빡빡한 일정, 제주도의 힘든 활동들, 부산의 복잡한 거리, 모두 저에겐 즐거움보다는 고통으로 남아 있었어요. 자식들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면 가슴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제가 느꼈던 불편함과 소외감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힘들어한 이유는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생활 방식과 취향이 너무 달랐던 거죠. 자식들은 활동적이고 모험을 좋아하지만 저는 조용히 쉬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젊은 시절엔 저도 그들처럼 활기찼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조용한 산책, 편안한 대화, 느긋한 식사. 이런 것들이 제게는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 자식들과는 여행을 가지 않기로 말이에요. 대신 명절이나 기념일에 잠깐 만나 식사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이 결심을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여행에 대한 부담감으로 가슴이 무거워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더라고요. 자식들이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고민 끝에 자식들을 불러 모았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제 결심을 이야기했죠.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앞으로는 너희와 함께 여행을 가지 않기로 했단다. 자식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엄마는 너희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 하지만 여행은 우리 모두에게 즐거워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가 힘들어하면 너희도 마음 편히 즐기지 못할 거야. 처음에는 자식들도 당황한 듯 했어요. 하지만 제 진심을 들으며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몰라봐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어머니의 편안함을 더 생각하겠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란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만남은 조금 달라졌어요. 긴 여행 대신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내죠. 여유롭고 편안한 시간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자식들의 여행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짓습니다. 그들의 즐거운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 방식대로의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있어요. 나이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식도 변하는 것 같아요. 그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이제는 저 혼자만의 여행을 즐깁니다. 조용한 템플스테이,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의 휴양. 제 페이스대로 천천히 즐기는 여행이 좋더라고요. 자식들과의 여행을 그만두기로 결심한 후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바로 혼자만의 여행이죠. 처음에는 겁도 나고 걱정도 됐지만 한번 시작하니 이렇게 좋은 게 없더라고요. 첫 번째로 간 곳은 강원도의 한절이었어요. 2박 3일 템플스테이였죠. 새벽 4시에 일어나 108배를 하고 스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고요한 산사에서 보낸 시간은 제 마음을 맑게 해주었답니다. 절에서 내려와 근처 마을에 며칠 더 머물렀어요.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저녁엔 강가에 앉아 별을 보며 시간을 보냈죠.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두 번째 여행은 전라도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작은 펜션에 머물며 매일 아침 해변을 걸었죠.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오후에는 마을 주민들과 어울려 김장도 하고 된장도 담갔어요. 젊은 시절 시골에서 살았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세 번째로는 제주도를 다시 찾았어요. 이번엔 한적한 마을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죠. 올레길을 천천히 걸으며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어요. 몇 시간이 걸리든 상관없이 제 페이스대로 걸었죠. 중간중간 쉬어가며 감귤도 따먹고 바다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제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과 더 깊이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물론 가끔은 외롭기도 해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자식들과 함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진을 찍어 자식들에게 보내요. 그러면 자식들도 기뻐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더라고요. 이런 혼자만의 여행은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더욱 에너지 넘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식들을 만날 때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요. 여러분도 부모님과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꼭 부모님의 체력과 취향을 고려해 주세요. 그게 진정한 효도일 테니까요. 어쩌면 부모님께 혼자만의 여행을 권해드리는 것도 좋을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걱정되시겠지만 부모님께도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나이 든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여유가 생기는 시기이니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아요. 저처럼 혼자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행의 즐거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다만 그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죠. 젊은이들은 활동적인 여행을,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조용하고 여유로운 여행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자식들이 저의 여행 방식을 이해해 주었듯이 우리도 젊은이들의 여행 방식을 이해해 줘야 해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